지금에 집중하라. 성공한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시간만 있다. 지금과 미래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를 후회하면서 보내고 미래는 이를 미룰 기회로만 여긴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성공한 사람이 자신의 영역을 지배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가장 잘 활용하는 시간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온갖 핑계를 대며 당장 완수해야 하는 일을 미룰 궁리만 한다. 당신은 그러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고민하고 계획하며 일을 미루는 동안 당신은 엄청난 행동력을 발휘하도록 훈련하고 거듭 되풀이해서 발휘해 몸이 기억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성공을 이루어내야 한다. 즉시 행동하면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가장 성공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은 지금 계속 행동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미루는 태도가 최악의 약점임을 익히 깨치고 있다. 10배의 법칙은 탁월한 수준의 행동을 즉각 하라고 요구한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미루는 사람은 즉시 행동할 때 생기는 추진력과 자신감을 절대 얻지 못한다. 당신이 고민하면서 보내는 모든 순간은 시간 낭비다. 그 시간에 행동해야 한다. 고민하고 계산하고 미루기를 멈추고 일단 하라. 즉각 행동하기를 습관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게 되는지 스스로 놀랄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끊임없이 행동을 반복한다고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것 아닐까 싶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또한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어준다. 행동은 필수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은 없다. 병신처럼 굴지 마라. 징징대고 투덜대며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는 사람은 성공을 끌어당기지도 창조하지도 못한다.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다. 다만 성공하려면 엄청난 행동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남 탓만 하며 책임지지 않는다면 대단한 행동을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핑계만 대며 시간을 허비할 때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과 똑같다. 성공은 당신에게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한다. 성공은 당신과 당신이 한 행동들 때문에 생긴다. 책임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대개 충분한 행동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니 당연히 성공이라는 게임에서 좋은 성과를 낼 리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성공에 대해 심지어 실패에 대해서조차 매우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나타낸다. 성공한 사람들은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게임을 싫어한다. 그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연히 일어나기보다 자신이 일어나게 만드는 쪽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에 시달리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싫어할 수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났거나 일어나지 않은 것을 탓하려고 비난이라는 도구를 휘두르는 사람은 결코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을 쌓아나가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은 이 행성에서 노예로서 지위만 더욱 확고히 할 것이다.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통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사람은 자신의 삶 또한 통제하지 못한다. 스스로 통제력을 발휘해 게임과 게임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게임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인생에는 없다. 피해자 행세를 하는 사람은 결코 안정감을 얻을 수 없다. 책임감을 다른 편에 전가하려고만 할 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려고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의 결과에 절대 책임지지 않고 나는 불쌍한 피해자야. 안 좋은 일이 나한테만 너무 자주 일어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라는 말만 한다. 인생에서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려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든 나쁘든 전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나는 내게 발생한 모든 일에 통제력을 발휘한다. 심지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 그렇게 한다. 내게 통제력이 있든 없든 나는 책임감을 갖고 상황을 통제하겠다고 결심한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예를 들어 동네에 전기가 나갔다고 해보자. 그러면 나는 정전이 됐다고 행정당국을 비난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찾아본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이 다음에 또 발생할 때 받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한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력을 강박적인 욕구에 따른 통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통제력은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지니겠다는 건강한 의식이며 효과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정전 사태에 내가 개입한 일은 전혀 없다. 너무 많은 사람이 동시에 전기를 사용했거나 폭염이나 지진 때문이거나 누군가 변압기에 부딪혔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나는 전기세를 밀리지 않곤 했는데 지금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다. 난방을 하지 못하고 물을 끓일 수 없고 냉장고나 컴퓨터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누군가를 탓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또 성공은 나의 의무이자 사명이며 책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사태를 행정당국에 떠넘기기가 좀 어렵다. 전기가 없어 조명과 열, 멀쩡한 음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은 성공과 거리가 멀다. 이런 상황에 대해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지닐 때만 비로소 유용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 아마 당신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이미 생각했을지 모른다. 이 상황은 단지 전기가 나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내가 예비발 전기를 미리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 상황은 불행도 아니고 나쁜 사건도 아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기에 생긴 결과다. 병신처럼 굴지 말고 예비 발전기를 구해라. 이처럼 일단 통제력을 행사하고 책임감을 키우겠다고 결심하면 당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성공적인 해법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이다. 핑계란 무엇인가? 이제 당신이 어떤 핑계를 댈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자.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핑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핑계대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핑계는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선호하는 핑계거리를 갖고 있다. 지금쯤이면 분명히 당신의 핑계거리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나중에 성공에 방해받지 않으려면 핑계거리를 무시하지 말고 이 작은 괴물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핑계란 뭔가 한 것 또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화다. 사전적 정의에서 핑계는 어떤 행동의 이유를 암시하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때 어떤 행동에 대한 진짜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를 말한다. 예를 들어 차가 너무 막혀서 직장에 지각했다는 핑계를 댄다고 해보자. 하지만 이것은 정시에 출근하지 못한 진짜 이유가 아니다. 교통체증을 예상하고 여유 있게 집에서 나서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지각의 진짜 이유다. 핑계는 당신이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은 이유가 결코 아니다.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당신이 더 마음 편해지고 싶어서 사실을 수정해 꾸며낸 것, 이것이 바로 핑계다. 핑계를 댄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오직 진짜 이유를 찾아내야 상황을 바꿀 수 있다. 핑계는 자신의 삶과 그런 삶으로 인한 결과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노예와 피해자의 삶은 핑계의 연속이다. 그래서 그들은 남들이 쓰고 남은 것만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어째서 하고 많은 사람이 그토록 자주 핑계를 댈까? 그러는 게 중요하기라도 한 걸까? 핑계는 현실의 변조일 뿐이다. 현실을 외면하는 핑계는 당신의 현실을 더 나아지게 하지 못한다.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라는 말은 당신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난 운이 나빠라는 말 역시 당신의 삶을 개선하거나 당신의 운을 바꿔놓지 못한다. 이런 말로 오랜 시간 자신과 내면의 대화를 나누면 당신은 그런 상황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면 틀림없이 상황은 계속 나빠진다. 핑계대기와 타당한 진짜 이유대기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 사이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성공한 사람은 핑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상할 정도로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 나는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거나 많은 돈을 모으지 못하거나 충분한 판매 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를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는다. 어떤 대답이든 소용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어떤 식의 정당화도 상황을 바꿔주지 않는다. 당신이 대는 핑계가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다. 당신이 어떤 핑계를 대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결책을 찾으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내가 반복해서 한 말을 기억하라. 당신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일은 당신 때문에 일어난다. 핑계가 여기에 한 몫을 담당한다. 당신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핑계다. 무슨 일이든 나에게 달렸다. 당신이 성공을 선택사항으로 삼으면 성공은 당신의 선택지에 들어가지 않는다. 간단한 사실이다. 어떠한 핑계도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수 없다. 자기 연민에 빠져 핑계만 대는 것은 최소한의 책임만 겨우 지겠다는 신호다. 핑계는 더 큰 성공을 향한 열망을 부추기지 않기에 당신의 에너지를 쓸데없이 허비하게 만든다. 성공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신의 의무이자 사명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성공에 접근하려 한다면 어떠한 일에도 절대 핑계를 대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한다. 어떤 일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핑계 댈 생각은 하지 마라. 당신 자신뿐 아니라 당신의 팀, 가족, 조직 구성원을 비롯해 그 누구에게든 핑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오래된 명언처럼 무슨 일이든 나에게 달렸다. 두려움은 전진 신호다. 당신이 새로운 수준으로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면 곧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만약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사실상 적절한 행동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두려움은 피해야 할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당신은 두려움을 추구하고 느껴야 한다. 실제로 두려움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신호다. 걱정이 없다는 것은 당신이 편한 것만 한다는 신호다. 편한 것만 하면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얻을 뿐이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은 두려움을 추구해야 한다. 두려움을 다시 느낄 때까지 자신을 다음 단계로 밀어붙여야 한다. 사실 내가 두려워하는 단 한 가지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자체다. 그런데 두려움이란 무엇일까? 존재하는 것일까? 진짜일까? 두려움을 경험할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은 웬만해서는 일어나지조차 않는다. 두려움은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 현상이라고들 한다. 이 말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 대부분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대개의 경우 두려움은 이성적 사고가 아니라 감정이 촉발한다. 그리고 내 판단에 따르면 감정은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된다. 또 사람들은 자신이 왜 행동하지 않는지 핑계를 대려고 자기 감정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감성에 대한 내 의견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당신은 두려움에 대한 견해를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두려움을 그만두거나 뒷걸음치는 핑계로 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동안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이 감정을 지금 해야 하는 일을 알려주는 신호로 받아들여라. 어렸을 때 당신은 비이성적인 것, 이를테면 침대 밑에 있는 부기맨 같은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부기맨이 정말로 어딘가에 숨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옷장이나 방의 어두운 구석을 살펴보게 만드는 신호다. 부기맨이 있을까봐 두려워하던 아이들이 결국 알게 되듯이 부기맨은 자신의 머릿속 말고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른들 역시 자신만의 부기맨이 있다. 거절당하거나 실패하는 일, 이름을 알리지 못하는 일, 성공에 대한 압박 등이 그들 머릿속에 있는 부기맨이다. 이런 부기맨은 행동을 취하라는 신호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일에 두려움을 느낀다면 이것은 고객에게 전화를 걸라는 신호다. 사장에게 말하기가 두려운가? 그렇다면 이것은 당당하게 사장실로 찾아가 시간을 내달라고 해야 하는 신호다. 거래처에 계약 요청하기가 두렵다면 이것은 계약을 반드시 요청하고 한 번에 안 되면 계속 요청하라는 신호다. 10배의 법칙을 적용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다. 앞서 강조했듯이 당신이 남들과 차별화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이 방법으로만 당신은 차별화되어 당신의 영역을 지배할 수 있다. 모두가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낀다. 그리고 시장에 참여해 경쟁을 벌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맞서야 하고 다른 제품을 분석해야 하므로 당신이나 당신 동료처럼 똑같이 두려움을 느낀다. 그들 대부분은 두려움을 도망가라는 신호로 여긴다. 하지만 당신은 그래서는 안 된다.
당신은 두려움을 전진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두려움에 시간이란 먹이를 주지 마라. 두려움을 촉발하는 요소 중에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내 성공 공식에서 빼버림으로써 딜레마를 해결한다. 당신이 불안해하는 대상을 생각하는데 시간을 쏟으면 쏟을수록 불안은 점점 커진다. 따라서 두려움이 좋아하는 음식인 시간을 메뉴에서 제거해 두려움을 굶겨 죽여라. 존이라는 사람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고 해보자. 이 업무는 존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일이다. 그래서 그는 전화기를 들고 바로 전화하지 않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런 식으로 너무 오래 생각하다 보면 결국 두려움만 더 커진다. 고객과 전화하다가 대화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끔찍한 결과가 생기는 상황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이다. 전화는 안 걸고 고민만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누가 봤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는 전화 걸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게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준비는 제대로 훈련하지 못한 사람들의 핑계일 뿐이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저하는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핑계를 댄다. 존은 심호흡을 크게 하고 전화기를 들어 전화를 걸어야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준비하겠다는 건 두려움에 먹이를 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간을 끌수록 두려움은 더 강력해진다. 행동하라. 그래야 모든 성과가 생긴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법이다. 두려움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뿐만 아니라 언제 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 하루 중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 대답은 항상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행동을 취할 완벽한 타이밍이다. 어떤 계획을 세운 다음 실행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대부분 목표를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을 제거하면 행동할 대비가 된 것이다. 고민할 시간을 아예 빼버리면 행동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준비는 필요 없다. 준비가 필요하다면 이미 늦은 것이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유일한 것이 행동이다. 세상에는 무수한 핑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간단 명료한 진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두려움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신속하게 하라는 신호다라는 진실 말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10배의 법칙에서 가져왔다. 인간이 가진 어리석음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는 자신이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대상을 망각하는 것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은가? 목표는 당신을 행동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조차 없으며 목표가 있더라도 그 목표는 매우 현실적이다. 저자는 현실적인 목표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지 못한다고 말하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10배의 법칙을 따르라고 조언한다. 10배의 법칙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원하는 목표보다 10배 더 큰 목표를 설정하라. 그런 다음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보다 10배 더 많은 행동을 하라.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기꺼이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10배 더 많은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한다. 10배의 법칙에 보통 수준이란 없다. 이처럼 저자는 평범한 수준의 마인드셋과 행동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며 세상이 비합리적이라고 치부하는 이런 행동력과 사고력이야말로 성공을 부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한다.